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비만입니다. 다들 한 번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 모든 병의 원인은 비만이다. 이런 얘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비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비만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슈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집단이 있죠. 바로 어딜까요? 바로 제약회사입니다. 이게 시장이 너무 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비만약 치료제만 개발하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동안 비만약 치료제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꾸준히 개발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뭐 식욕 억제제, 뭐 지방 흡수 억제제 뭐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새로운 타입을 찾고 있었던 거죠. 나름 괜찮은 거 찾았다 해도 또 이제 먹는 형태로 먹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분해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효한 성분이 흡수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별로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혁명을 일으킨 게 나오죠. 바로 이제 주사제 형태입니다. 효과 있는 성분을 주사제 형태로 이제 넣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 제품이 바로 한 번쯤 들어보신 마운자로 그다음 위고비라는 바로 제품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널리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주사제 형태다 보니까 또 이거 직접 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직접 또 꽂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부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이제 약간 접근성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간단 원리부터 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위고비 일단 원리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심 성분의 화학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유 모임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LP-1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 수용체를 자극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일단 뇌가 배부르다라는 이제 신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실제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넘어가는 배출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먹는 양이 줄고요. 서서히 살이 빠집니다. 실제 효과를 대부분 봅니다. 예, 대부분 본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위고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사제 형태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한테 이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혁명이었어요. 바로 먹는 위고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먹는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분해가 되니까 실제 효과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거랑 하루에 한 번씩 저 알약을 먹는 거랑 거의 효과가 동일한 상태로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혁명적인 결과는 맞습니다. 대단한 건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 미국 FDA에서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초부터 1월부터는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 의약품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처방 건수를 보니까 아주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사제에 좀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은 좀 되게 이 먹는 위고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 승인이 안 됐고요. 먹는 위고비는 그러니까 주사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미국에서도 이미 FDA 승인까지 났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간 차이만 있을 뿐 곧 아마 승인될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주사제에 대해서 좀 공포감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걸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지금 제가 뭔가 제약회사로부터 뭔가 광고를 받고 홍보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일단 우려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 건데요.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부작용 있는 약 맞습니다. 당연히 부작용 있는 약이니까 전문 의약품이겠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저걸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부작용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FDA 승인한 이유는 그래도 여러 결과들을 보니까 의사가 관리만 해주면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전문 의약품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약이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뒤늦게 어떤 부작용, 새로운 부작용, 독성이 발견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중요한 게 독성학자들이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복합 독성인데요. 한 가지 성분은 괜찮지만 여러 성분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복합 독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됐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합 독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나면 새로운 어떤
어떤 성분과 같이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평생 친구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처방받고 끊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저 약을 끊으면 원래대로 거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평생 그래도 먹을래라고 평생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약값이 싸지가 않습니다. 한 달 약값이 뭐 3, 40만 원인데 한 40만 원이라 가정하면 한 1년이면 약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6년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6년만 저 약을 계속 먹어도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괜히 그거 제약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혹시 이제 먹는 위급이 나오면 이제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굳은 각오를 갖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 약을 드시면 어차피 식욕이 줄어들어서 적게 먹게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식습관을 안 바꾸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반드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이번에 이참에 다 바꾸셔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셨으면 운동화 습관 만드셔야 되고요. 식습관도 살이 안 찌는, 별로 많이 크게 안 찌는 그런 식습관으로 개선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아무 소용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 이 비만 관련해서 제 경험담을 좀 공유해드리자면 아마 제 옛날 사진 공유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제 옛날 사진입니다. 십몇 년 전 자료인데 사진인데 지금 조금 차이가 있죠. 이때는 몸무게가 거의 100kg 육박하던 시절입니다. 지금 한 80kg 정도 되거든요. 거의 20kg 차이가 나는데 정말 이때 좀 심각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피 검사나 뭐 혈압 검사하면 당연히 모든 게 안 좋게 나오던 그런 시절입니다. 제 최근 영상 보시면 저는 뭐 풀만 뜯어먹고 사는 사람 같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도 옛날에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반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때 안 좋았던 식습관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제가 탄산음료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나이 끊은 지 십몇 년 됐는데 예전에 안 좋을 때는 뭐 하루에 캔 탄산음료를 뭐 5캔은 기본이었을 정도로 정말 이게 중독됐던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탄산음료만으로 살이 많이 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 텐데 그건 아니고요. 바로 저런 걸 길들여지면 식습관이 변합니다. 단맛은 뇌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보상 시스템 때문에 계속 그 단맛을 찾게 돼 있습니다. 중독 현상이 이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그냥 자극적인 것만 먹습니다. 밍밍한 걸 못 먹어요. 왜? 단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극적만 찾고 그다음 많이 먹어요. 왜 계속 그 단맛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계속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몸무게 100kg 가는 게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인공 감미료를 먹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뭐 제로 음료수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똑같습니다. 결국 뇌가 단맛을 기억하기 때문에 결국 자극적인만 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이어트 효과를 별로 못 보실 겁니다. 실제 이건 연구 결과도 있어요. 논문까지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를 하더라도 실제 다이어트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더라. 이런 결과도 실제 있고요. 제 경험도 단맛에 길들여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살 별로 안 쪄요, 여러분들. 네, 자, 결론입니다. 이제 먹는 위고비가 아마 국내에서 곧 시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참에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저 약은 평생 먹는 침 같은 약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